무릎 꿇고 사과해! 백화점 매니저가 소리쳤어요. 70세 할머니는 며느리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한복판에 있는 대형 백화점은 지역민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건물은 이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죠. 박정혜는 70세의 은퇴 교사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홀로 손자와 며느리를 챙기며 살아왔어요. 손자는 초등학교 3학년, 며느리 수지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백화점 가세요? 손자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어요. 그럼 내 간식도 사야지. 정혜는 매주 토요일마다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거리를 사고 며느리의 근무 모습도 살펴보곤 했죠. 수지는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산대에서 고객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수진아, 힘들지? 괜찮아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긴 하지만요. 정혜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곤함을 읽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는 며느리가 고마웠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식품관으로 향했어요. 주말 오후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혜는 익숙하게 장보기를 시작했죠. 이 사과 얼마예요? 킬로당 5,000원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수진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식품관 한쪽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정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있는 계산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해시태그 2. 식품관 중앙에는 매니저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남자였어요. 그는 직원들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 매니저의 목소리가 식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고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담당하는 계산대에서 문제가 생겼나 봤어요. 한 고객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2번이나 중복으로 찍혔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수진이 당황하며 계산기를 다시 눌렀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이게 몇 번째야? 너 도대체 집중 안 해?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고객님께 피해를 드렸잖아. 매니저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정혜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해?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고객에게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그리고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백화점 이미지가 망가져.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며느리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건 너무했거든요. 저 사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맞아, 직원도 사람인데. 고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멸의 순간
매니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수진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김수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매니저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만 되겠어?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해.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객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매니저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어요. 10분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죠. 무릎 꿇고 사과해. 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매니저를 쳐다봤어요. 무릎 꿇으라고. 고객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10분간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빨리 해.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있어. 매니저가 다시 소리쳤어요.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냐? 저건 좀.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의 기립. 정혜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정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어요. 매니저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정혜를 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업무 처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기다릴 수 없어요. 정혜는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어머님, 괜찮아, 일어나. 매니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실수를 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잖아요. 사과하는 건 맞지만 무릎 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백화점 규정이에요. 고객님께 피해를 드렸으니까 제대로 사과해야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혜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맞아, 너무 심해. 저건 좀 아니지. 매니저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뭘 아세요? 이건 직장 내 규율 문제라고요. 규율이라고 해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정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그녀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5. 정혜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지갑이었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매니저가 카드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엄 VIP 카드? 네, 맞아요. 이 백화점이 문을 연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골 고객이에요. 정혜는 지갑에서 거래 내역서들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50년 넘게 이 백화점과 거래해 왔어요. 매달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VIP네. 저 할머니가 평범해 보였던 노년 여성이 사실은 백화점의 핵심 고객이었던 거죠.
정혜는 카드와 서류들을 매니저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는 게 당신들 규정이라면 저는 오늘부로 이 백화점과 거래를 끊겠어요. 매니저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직원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시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혜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언론에도 알리겠어요. 지방 신문사에 아는 기자가 있거든요. 백화점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니저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이야기해 봅시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제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6. 고객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매니저가 사과해야 해요. 직원도 사람인데 저렇게 무릎 꿇게 하면 되나요? 너무 심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식품관 전체가 매니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평소에 매니저의 갑질에 시달렸던 그들도 정혜의 편에 섰거든요. 저 매니저 원래 저래요. 직원들한테 맨날 저러니까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매니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을 장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 제가 좀 흥분했네요. 사과드릴게요.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정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매니저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요. 그래요. 공평해야죠. 무릎 꿇어요. 군중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수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요.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으면 본인도 무릎 꿇어야죠. 결국 매니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식품간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고객들은 환호했고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곁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혜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며칠 뒤 백화점 본사에서 임원이 정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며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를 팀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임원은 정중한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저희가 직원 존중 정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혜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좋네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저한테 알려주세요. 백화점은 그날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수지는 새 직책에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일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손자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영웅이야. 정혜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우리 가족을 제대로 지켰어요. 50년간 모아온 재산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용기가 모든 걸 바꿨거든요. 해시태그 8. 가족 식탁은 다시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지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어떤 일인데? 새로운 직원이 있는데 제가 잘 가르쳐 줬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정혜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는 다른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거든요. 손자는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은 무슨,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백화점 사건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직원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어요. 다른 백화점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남편이 살아생전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주말마다 백화점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걱정하며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응, 손자 간식 사러 왔어. 수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객들도 그녀를 믿고 따랐어요. 정혜는 조용히 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용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가족을 지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였습니다.